네, 9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조금 아쉽다라면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9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알트들도 나름 주요 지지라인에서 선방을 좀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추세 전환이 좀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핵심적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예단을 하기에는 좀 섣부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포인트를 가질 만한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9천 달러 위로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이동평균 모두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 분석가들, 암호화폐 분석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죠. 이제 곧 6만 5천 달러 랠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5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특히 9월은 원래 계절적으로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에 있어서 안 좋은 달, 어려운 달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7%대 중반에 자리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미넌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정점 아닐까. 이 정도에서 이제 도미넌스는 정점을 확인하고 저항 맞고 떨어질 타이밍이 이제 슬슬 된 게 아닐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도미넌스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알트들로의 자본 유입 방향성이 바뀌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열릴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망들이 너무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바라보고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알렌의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현재 기술적 지표는 약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MACD는 점점 더 부정적인 모멘텀을 보이는 반면 RSI는 중립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은 5만 6천 달러 부근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만 6천 달러 정도까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라면 그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제 5만 6천 달러라는 이런 숫자를 좀 그만 보고 싶은 거죠. 정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약세 횡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답답함이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만약에 50bp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bp 인하를 할 경우에는 유동성 증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반면 50bp를 단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인해서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 이슈를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함께 언급했던 게, 이번 금리 인하를 과거 제로금리 수준의 그런 낮은 수준의 금리 그 자체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이슈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이제 50bp로 단행을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돼서 B컷을 단행한다라기보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B컷을 단행한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에는 50bp보다 25bp, 그러니까 25bp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이런 상황이 더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부근이 바닥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거시경제 상황이 변하면 이런 예측은 바뀔 수 있다. 지금은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시기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조금 답답하게 만들고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25bp 인하 가능성이 69%, 50bp 인하 가능성이 31%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100%로 바라보고 있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게 될지 정말 아주 많이 무척이나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QCP 캐피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9월 평균 마이너스 4.5%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평균치를 따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5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54,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 미국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거시 지표가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 전망은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지금 위험자산 시장에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을 때 그 고용 데이터 충격파,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빡세졌을 때, 그때 시장이 줄줄 흘러내렸고 8월 5일을 우리는 블랙 먼데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단기 변동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QCP 캐피털은 이런 수준의 분석을 좀 내놓는 걸 보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QCP 캐피털이 들으면 열받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얘네 지금 뭘 알고 전망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에 의존하지 않는 암호화폐 회복 조짐은 강세 신호 가운데 하나다. 트레이더들의 약세 전망 우세와 시장의 퍼드 확대 국면을 보면 반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지 관계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증시와의 방향성이 커플링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디커플링 양상을 보여줄 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전같이 빅테크들의 움직임에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단정지어서 바라보기에도 좀 어려운 지점들이 꽤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공식적으로 공식화시켜서 바라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59,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겐트로픽, 클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 함께 쓰는 계정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 약세를 보였던 그런 기간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9월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24년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지 의문이다. 모두가 저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의 어떤 긴축 기조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쉬 크립토,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고 머시기 거시기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미들은 쫄아서 지금 패닉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고래들은 정말 빡세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 하나가 조금 전에 바이낸스에서 6,4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100개를 매수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동안 고래는 모든 하락에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 개미들이 패닉셀을 할 때 고래들은 바이더 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1,100개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뭐 거의 거래소 수준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빡센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부분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미스터 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스터 백 과연 누구일까? 뭐 업비트 콜드월렛이라는 추측, 아니다 백종원 계정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참 궁금한데, 어쨌든 미스터 백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주말 이틀에 걸쳐서 비트코인 300개, 정확히는 302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62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 백은 거래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라크 데이비스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만큼 엄청 빡센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으나 움직임 자체는 아무튼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몇 달 동안 긴 통합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월에 통합이 시작됐고 9월부터 가격 회복이 시작했다. 이후에 7개월 동안 195% 반등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발란체와 체인링크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엄청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 반등을 주도했던 그런 기억이 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누가 대장 역할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미스터 크립토, 비트코인 통합이 오래 지속될수록 결국 더 큰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6만 달러 위로 반등을 하면 시장 전체의 심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 조정 통합이 길면 길수록 힘을 그렇게 빡세게 모아놨다가 엄청 빡세게 반등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주요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 6만 1000달러 회복 가능성의 기대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이 좁은 박스권에서 5만 달러 중반에서 7만 달러 이 박스권에서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상황도 결국에는 뚫어내더라. 의미 있는 어떤 재료들만 잘 들어와 준다라면 결국에는 뚫어낸다더라 라는 게 또 우리가 경험칙으로 느껴왔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호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평탄하게 쭉 목표를 향해서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목표를 향해서 호들링을 한다라는 게 쭉 그냥 자전거 타고 시원하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 이런 벼랑 끝에 위기를 처했다가 이 숲속의 위험을 또 건너서 진짜 산 넘어 물 건너 이런 거를 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폭풍우를 또 뚫어내고, 또 여기를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목숨 걸고 등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목표 지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이번 어떤 조정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다라는 거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아간 적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그래도 지금의 시간들이 답답함이나 이 조바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3%포인트 차이로 해리스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폴리마켓 기준이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리드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곧 펼쳐지게 될 두 사람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뭔가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슈가 자리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친암호화폐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승리를 하든 지금까지 미국 대선은 항상 반등의 분기점이었다. 오바마 당선 때도 요랬고 트럼프 첫 번째 당선 때도 요랬고 바이든 당선 때도 요랬고 이번에 누가 되든 어떻게 될까. 물론 트럼프가 되면 기울기는 더 빡세질 수 있고 해리스가 되면 조금 기울기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여러 가지 재료가 또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주요 핵심적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고 약간 기대감을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